자, 우리 교사대학 입학하신 여러분들, 원래는 손수건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는 지났나요? 특성을 하면서 누가 제일 연로하신 분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백재현 군이 제일 연로하신 게 아니고 제일 젊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실 정도의 그 연배에도 이렇게 배움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제가 주제를 공부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참 불편한 얘기예요.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주제가 참 불편한데도 이걸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인생과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짚고 넘어갈수록 사실은 손해가 많고, 짚고 넘어갈수록 사실은 그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불편한 주제냐 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사람 뭘로 보고 또 그냥 저런 얘기를 하나, 난 뭐야, 막 이렇게 자격지심이 된다든지, 또 혹은,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 뭐 저런 설교하는 목사, 지가 잘났으니까 저런 거냐, 뭐 별 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다루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실력으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홍정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나라는 책 제목인데,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제목이 지금 건 한 30년 됐나요? 계속 저를 괴롭히는 책 제목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자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고, 글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뭔가를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 실력자들이 가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3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왜 실력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실력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럼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느냐, 이 3가지. 만약에 하나를 더 둔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실력자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실제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4개, 혹은 최소한 3개 정도. 그래서 왜 실력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은, 첫째는 이제 왜 우리는 실력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실력이냐라는 이 2가지 정도만 봐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실력을 얘기해야 되는가, 왜 실력인가 하는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실력이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실력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력이 존재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력이 존재감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존재의 무게를
결정하는 게 실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삶이 굉장히 중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이 가벼워.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인생의 가벼움과 인생의 중후함의 차이는 존재감의 차이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 실력이 있고 없고 해서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에서 무게감이 느껴져요. 인생의 무게감이. 그래서 함부로 근접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에서 풍겨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가볍다. 참 이렇게 너무 가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말을 한마디 하거나 행동을 하나 해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이 또 가벼워요. 그러면 말과 행동만 그런가요? 생각은 어떨까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가벼워요. 사람에 대한 포용심도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포용심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의 어떤 무게감이 실력이 결정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감이에요. 삶의 무게감은 어디서 나온다? 실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태평양 같은 사람이 있고 쫄쫄쫄쫄 시냇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태산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평양 같은 큰 바다, 큰 강물은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큰 바다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요동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큰 태평양 바다와 같다, 큰 강물과 같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서 쉽게 요동치는 거, 막 파닥파닥 되는 거죠. 사람마다 격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 여부가 그 사람의 그 가벼움과 무게감을 나누고 큰 사람, 작은 사람의 차이를 나누더라. 뭘 가지고 나누냐? 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뒤에 실력이 무엇인가를 말하겠지만 실력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음으로써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쌓음으로써 정말 존재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그 막대함을 받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뭔가 품위가 있고 뭔가가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막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실력을 갖춘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실력이 못 미친다. 실력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실력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실력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실력이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차가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름이 있는 외제차라도 좋아요. 근데 그런 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연료가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멀리,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쫙 달릴 수 있으려면 연료가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멀리, 오래,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쫙 나가는 인생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쓰고 또 가다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래 못해요. 도중에 그만두고 간두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받쳐주는 인생이냐,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의 차이인데, 이 에너지가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인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마치 불어오는 파도를 맞서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보신 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지만은요, 폭풍구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수도 없이 분투하고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뚫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파에 떠내려가고 시대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떠내려가요. 뚫고 나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뚫고 나가고 누가 헤쳐나가겠는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은 불어오는 바람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밀려 내려오는 그 강물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쫙쫙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바로 이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 저항을 뚫고 나가고 수많은 도전을 뚫고 나가는 에너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 저력이 실력이다. 그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 반짝거리면 잘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오우 짱인데 멋있는데 이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오 짱인데 이런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러나는 진국이 있는 거예요. 우러나는 진국이. 우러나는 진국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순간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한순간 반짝으로 뭐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순간적인 반짝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력이 세 번째는 승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실력이 경쟁 사회에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건데, 이 승부수라고 하는 건요, 경쟁 사회에서 승패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생존까지 결정을 해요. 생존. 사냐 죽느냐가 경쟁 사회에서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 승패를 떠나 생존까지 결정하는 게 뭐냐면 실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도태되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존폐까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스포츠에서만 이 승부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인생의 승부수도 바로 실력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사회도 국가도요, 국가 대 실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삼성하고 애플하고만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변함없이 다 지금 뭐냐 하면 대결 구도예요, 대결 구도.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싸움에서 지면, 제가 우리 광고차에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싸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라 그렇게 배웠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밀리면 뭐가 되냐 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도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화목하게 살고 싶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싸움에서 지면은요, 그 화목 평화도 안 생겨요. 싸움에서 이길 때 평화가 보장되고 화목이 보장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찍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요, 이 실력이 어떤 영향을 주나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책에서 읽은 책 내용이 뭐냐면, 그 광화문에 명동 가기 전에 광화문에서 리아카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리아카를 길바닥에 놓고 호떡만 팔아요. 1년에 매출이 1억이에요.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에 호떡만 팔아가지고 1,000만 원씩 벌어요. 우리 모두 호떡을 팔러 나갑시다. 그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뭘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호떡을 팔아도 이 사람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호떡을 팔아야 되는지 치열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리어커부터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호떡 파는 사람이요, 호텔 주방장 옷을 입어, 주방장 옷. 그래가지고 모자 이게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쓰고. 그리고 맛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 좋고 1억씩 벌어, 1억씩. 이게 뭐냐 하면 이 승부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죠.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작은 것 하나를 해도 거기에서 큰 승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파악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태권도를 좀 했잖아요. 그 하면은 태권도 제가 기억 속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를 좀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도장에 갔는데 그 관장님이 나보다 몇 살이 많은 한 사람이랑 겨루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겨루기를 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 깡패예요. 그래서 그 동네 깡패랑 제가 겨루기를 했습니다. 그 관장님이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좀 했고 그분은 이제 태권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발을 뻗는 모습이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요. 이렇게 피하면 그냥 피해져요. 그냥 피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복싱을 하거나 태권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막 펀치 날리고 발 날리고, 근데 그게 다 헛발질 헛펀치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딱 봤다가 한번 빡 때려가지고 끝내버려요. 그 정확한 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거리 조절하면서, 근데 그 정확한 한 방의 펀치를 딱 내릴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와요? 그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요, 어디를 한 방 딱 때리면은 이게 대박 날까? 그게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은 어디를 때려야 될지, 어떻게 펀치를 날려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정신없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휘두르고 막 해요. 근데 상대방은 하나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해야 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승부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분석을 잘하고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펀치를 정확하게 날려요. 문제가 뭔지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때려서 한 방에 승부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안목이, 그런 눈이 어디서 생겨요? 그냥 안 생겨요.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에서. 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실력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력이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란 뜻인데,
미션 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감당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마디로 실력 차이예요. 실력이 없으면 주어진 사명 감당 못해요.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난해한 사명이라도 그 미션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곳에서 활용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맥가바와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임무를 완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인생에 비전, 이런 꿈이 있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실력이 있어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막 구호를 외쳐요. 거창한 구호를 외쳐요. 그걸 외치면 뭐합니까? 실력에 받쳐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 꿈이나 구호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거창하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외친다든지 그것도 좋지만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는 종종 느끼는데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벌써 딱 달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면 사람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앞서가는 사람은요 진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평범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앞서가는 것이고 끌고 가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력해진다. 실력이 없으면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능함과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력이요 왜 특별히 중요하냐 하면 이 실력은요 실력이 응용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빨간 글씨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응용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빨갛게 강조를 하냐 하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요 100% 응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뭔 소리인가? 내가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한다, 아이를 키운다, 직장 생활을 한다, 목회를 한다, 혹은 회사를 다닌다, 뭘 한다? 그 모든 현장은요 유일무이한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현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사하게 보이는 걸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거기에 나만이 속해 있는 독특한 그 환경 상황에 응용할 줄 알아야 돼. 뭘 응용해요? 원칙을 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정석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이제 바둑이 가로줄, 세로줄이 19개씩 해가지고 361개가 있는데 착점이에요. 100흙 하나씩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만한 판 위에 고작해야 1000개도 안 돼요. 361개의 착점을 흑백에 둬요, 이렇게. 그 바둑의 역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똑같은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왔대. 361개 가지고 뜨는데도 똑같은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실력이 있는 프로의 바둑 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응용을 해야 돼요. 바둑의 정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정석을 요때 이 상황 속에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 저쪽은 저렇게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상대방의 돌발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석을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그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응용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낙제 점수입니다. 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소위 창조적 사역을 한다든지 전략적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창조적인 사역을 하고 전략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창의성 발휘를, 그리고 그 전략을 짜는 것을 응용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그 폴 히버트 교수가 얘기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상황화라는 거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비판적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적 거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무슨 걸 하냐면 무비판적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비판적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을 보면 이 비판적 거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부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비판이 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뭐냐면 소위 고립입니다. 외로워지는 거야. 왜? 거부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이 뭐냐면, 아우, 인생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비판 없이 살아야 돼.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받아줘. 그냥 예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건데, 이 혼합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썩은 짬뽕이에요. 짬뽕도 그냥 짬뽕이 아니라 무슨 짬뽕? 그걸 왜 시켰나 모르겠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섞이고요, 뭐 더러움과 깨끗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비판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폴 히버트 교수가 강조하는 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수용하라. 이게 좋다라는 거죠. 내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비판해야 돼요. 날카롭게 비판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이 거부를 위한 비판이 아니고 부정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한 비판이고, 건설하고 세우고 전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발전과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상황화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판적 수용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거의 잘 못해요. 그게 숙제인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될까? 사람들은요, 수용해야 될 거는 비판, 거부해버리고요, 거부해야 될 거는 수용해요. 반대로. 이게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야,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그건 또 잘 받아들여요. 이건 받아야 돼. 그런 것도 안 받아들여요. 왜? 판단력이 안 쓰고 분별력이 안 서요. 어떻게 뭐를 받아들이고 뭘 거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비판은 어떻게 되고 무비판은 어떻게 되고 거부는 어떻게 되고 수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의 개인적 자질, 그 자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키워놓지 못하면, 현장에서 비판적 수용과 발전을,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고립에 빠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애로사항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이 우선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실력의 차이고, 그 실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응용이 안 되는 이유, 왜 사람들은 생각을 좀 다채롭게 못할까?
왜 좀 더 넓게 깊게 다양한 생각을 못할까? 거기에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군사 문화나 유교 문화가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문화적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응용력을 빼앗고 창의성을 빼앗고 전략적인 그 전략적 사고를 빼앗아 버린,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요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경직된 사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경직된 사고는요 콘크리트화된 사고예요. 그래서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요 이 길이 아니면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경직된 사고는요 이쪽 길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이쪽 길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 길밖에.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이 경직된 사고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굳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경직된 사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냥. 예. 그게 제일 나아요. 예. 안 바뀝니다. 못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는 일에 내가 차라리 죽고 만다니.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애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은 말 대답한다고 혼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경직된 그런 명령의 하달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에는 이제 공자님 후예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상명대학교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분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요 도화지 주고 크레파스 주고요 야 그림 그려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그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려. 아, 그래도 뭔가를 그리라고 해주시지. 아. 그리고 싶은 거 그려? 못 그립니다. 왜요? 위에서 뭔가를 시키는 거를 해야 돼. 꽃 그려, 집 그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고가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라고 보았던 거예요. 예. 그분은 교수님이 출근할 때 출근 집에서 출근하면은 애들이 아빠 안녕히 다녀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배꼽 인사 허리를 딱 굽히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빠예요. 아빠가 그렇게 해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뭔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잘못된 게 있다는. 그렇다고 뭐 유교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직된 사고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의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획일성밖에 없어요. 획일성. 다 똑같은 교복을 입었어야 됐고, 다 우리 때는요 머리 다 빡빡 깎아였어야 됐고, 그렇죠? 줄도 딱 일렬로 서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입학해서 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줄 쫙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 뒤에 있는 애는요 앞에 있는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선생님 보려고 이렇게 하면 자세가 너 이리 와. 너 왜 자세 똑바로 안 해? 그럼 자세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뒤통수를 딱 앞에 있는 뒤통수만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데서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경직된 사고를요 깨야 됩니다. 이게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복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부동은 그냥 몸을 사리면서 꼼짝 안 하는 겁니다. 몸 사리면서 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보세요. 교회에서 욕먹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요. 교회에서 욕 안 먹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 안 하면 돼요. 아셨죠? 욕 먹고 싶으면 뭐 해라? 일하는 거예요. 욕 안 먹고 싶으면 뭐 하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일 하다가 욕먹느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복지부동이에요. 여기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 벌려라. 진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 벌리면 어떻게 돼요? 지적사항 나오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밖에 못해? 막 나오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벌리시겠어요? 아니면 욕 안 먹기 위해서 그냥 일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복지부동은 응용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어떻게 해라? 일을 벌려라. 그 일을 벌리라는 게 뭐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응용력을 빼앗는 이런 것들, 복지부동 이런 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같은 비슷한 단어시죠. 보신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보신주의. 그러니까 이 보신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에만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몸피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기 지위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지 못해요. 여기다가 한몫도 하는 게 무사안일주의예요. 그 무사안일주의가 이게 뭡니까? 무사안일. 그냥 오늘도 무사히예요.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여기에 무슨 응용이 나와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요 순간만 넘어가라. 아유, 오늘도 그냥 목사님 설교가 양 껄끄러운데 요 순간만 넘어가라. 그냥 요 순간만 넘어가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진취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태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력이 왜 실력이냐라고 할 때 여섯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실력이 정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실력이 정도, 바른 길을 갖게 하는 거죠. 정정당당한 길을 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요,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요, 꼭 결정적인 대결에요, 편법이나 불법을 씁니다. 왜? 정정당당의 승부로는 안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으면 뭘 하게 된다? 불법을 하게 되어 있고 편법을 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도를 갖지를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버리기 때문에 정도를 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가? 왜 부정한 방법 하는가?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N번방해가 왜 그렇게 N번방해서 왜 그랬을까? 돈은 벌고 싶은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뭐 걔네들만 그러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 벌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정한 방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나가려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B학점보다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난 거거든요. 아예 정직한 F가 차라리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도 키울 때도 보세요.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애들과 뭔가 눈치 보면서 거짓말하면서 숨기면서 그런 애들 보시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고 넘어져도요, 그래도 어떻게? 정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편법 쓰는 거 배워야 될까요? 아들아, 딸아, 잔머리 굴리는 거를 배워라. 인생은 자고로 잔머리가 승리하느니라. 뭐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꼼수를 배워라. 인생은 꼼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해가지고 실력으로 싸워야죠.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정도를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쓰고 처세술을 써요. 정치적 처세술을 쓰고 합리화를 잘해요. 합리화. 그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생떼를 써야 돼. 생떼를. 그래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력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뭐 어떤 모습으로 그거를 자기의 그 주장을 펴가지고 상대방을 하고 굴복시키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막 때를 써야 되고 억지 부려야 되고 밀어붙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뭐가 되겠어요?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권위로 누르는 거. 조용히 해. 어른이 말하는데 뭐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 그 한국 사회에 이게 나이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할 말 없으면 주민등록증 까봐. 너 몇 년생이야? 할 말 없으면. 예? 그러면 또 주민등록증 딱 가면서 내가 이 실제랑 주민등록상 나이가 내가 다르다. 우리 면사무소 불러가지고 그때 그 잘못 기록해서 내가 지금은 3살, 5살이 더 많다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또 생일도 똑같은 생일 따지는 거야. 너 몇 월생이야? 막, 뭐, 같은 5월생이다. 막 이러면은, 너 양력에 음력에 또 따져야 돼. 그냥 그걸 눌러버려야 돼, 나이로.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거로 누르는 게 뭐냐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도를 가지 못하고, 감정에 쉽게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뭐 약점이 있죠. 저도 어느 순간에는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막 터져버려요.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 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기려고 그러면요, 정말 어금니에 깨물고 혀 깨물고 입에서 피가 철철 나는 날이, 표현이. 끝까지 감정 조절을 해야 돼.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한승질을 내가지고 이기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한승질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겼는데. 그 이긴 거 아니에요. 더러워서 다 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한 거지 진 거 아닙니다. 그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설득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 다 정도에 이게 실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력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실력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실력이니까. 그래서 뭐가 실력이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010-3714-0696로 문의를 주시면 별도로 제가 교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쓴 책인데 요번에 이제 제가 특강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실력에 대한 또 오해가 있습니다. 실력은 뭐 단편 지식 몇 개 아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뭐 학벌이 좋은 게 실력이라든지 그런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 실력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실력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대학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것만 좀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부가요, 공부한다는 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지금 현재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달밤에 칼을 갈아요.
근데 이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교사대학 하잖아요. 이미 다 옛날에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공부를 한다고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교사대학 40주 동안에 뭘 배웠을까? 우리 6기생들한테 교사대학 배운 내용 좀 말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냥 일찍 와가지고 밥 먹은 생각, 그리고 저기 견학 갔던 생각,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공부를 하면은요, 배운 것만큼 지식이 쌓이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칼을 가는데, 이 칼을 간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힘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철학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안목을 바꿔놓는 거예요. 안목을. 보는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분석하는 게 달라지고요, 진단하는 게 다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다르고, 핵심 파악하는 게 달라요. 핵심 파악 능력이 달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공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시키죠?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임진왜란은 몇 년이 일어났나,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꿈동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 뭐가 생긴다? 칼을 가는데 날카로운 안목을 갖기 시작해요. 생각이 굉장히 샤프해집니다. 생각이 샤프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보는 눈이랑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보여지는 이면의 세계까지도 봅니다. 그런 안목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넓게 보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볼 수 있었어? 그 안목은 어디서 생긴 거야? 칼을 갈았거든요. 칼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때에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꼴등을 하더라도요, 계속 공부한 사람 있죠. 꿈동산 어린이집부터 꼴등하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꼴등, 중학교 꼴등, 고등학교 꼴등, 대학교 꼴등. 그런데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 꼴등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중학교 때 우등상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우등상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 이젠 끝났어요. 접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사람들은 그냥 킥킥 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꼴등 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알아? 조심하셔야 돼. 그 사람 앞에서는요,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꿈동산 어린이집부터 지금까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40주 해가지고 칼 얼마나 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큼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끝난 다음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나 칼 얼마나 갈았나, 이것만 한번 나중에 졸업할 때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학교는요, 자꾸 학교가 뭐 해야 돼요?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학교가 공부하는 게 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실력을 쌓을 거자도 나중에도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실력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실력을 쌓은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얘기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마크 노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낮에 설교 복음했잖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너무 강조해서 이걸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야.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동일시하는 게 뭐냐면 반지성주의예요. 마크 노리라는 사람이 이 반지성주의를 추구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 강조하면서 지성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학교, 병원, 시설, 기관 다 비복음주의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학 뺏겨버렸어요. 병원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비복음주의자들한테. 그 사람들은 칼을 갈았거든요. 반지성주의가 복음주의 이꼴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 반지성주의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크 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는 지성을 무시하는 스캔들에 빠졌는데 이것만큼 무서운 이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래, 이단. 지성을 무시하는 복음주의는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지성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성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칼을 갈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력을 쌓아라. 실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여라. 제가 그 책을 정말 잠을 못 자고 읽었던 책 아닙니까? 이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승부하라. 어느 세월에?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칼을 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탁 때려보면서 칼을 갈아보세요. 나 지금부터 칼 간다 하지. 표현이 좀 섬찟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 아버지,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정정당당히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실력으로 승부해서 실력으로 정상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